네, 안녕하세요. 3학년 총정리 문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서 3학년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루트 49 이쪽에다 해볼까요? 루트 49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49가 7의 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7이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0의 제곱근은 루트 0을 말하죠. 루트 0은 얼마입니까? 0이죠. 네, 2번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네요. 0의 제곱근은 존재하고 0의 제곱근은 0이죠. 그 다음에 25의 제곱근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 자, 제곱근이 앞에 나올 때는 여기 앞에 양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곱근 A는 플러스 루트 A를 말하죠. 그 다음에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단어가 제곱근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3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4번 9의 음의 제곱근. 확실히 음의 제곱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9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3을 의미하죠.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4번 맞았네요. 그 다음 5번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인데 여기가 제곱하는 수가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근과 제곱이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4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죠. 그래서 그냥 4가 되죠.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런 문제네요. 2보다는 루트 x라는 것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크기 비교를 하는 그런 부등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보면 여기는 루트가 없죠. 여기 가운데는 루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도 루트가 없죠.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루트가 없지만 가운데 있는 건 루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루트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루트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양수겠죠.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그 안에 들어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2보다 커야 되니까 이 부분이 양수입니다. 그 말은 x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 변의 좌측변과 가운데와 우측변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4가 되고 가운데가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x가 되겠죠. 이건 그대로 x가 됩니다. x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을 제곱하면 9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가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5, 6, 7, 8 해서 3번에 4개가 되는 거죠. 4개. 자연수의 개수가. 자, 두 번째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를 루트로 표현하면 4가 되죠. 4.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그대로 x 놔두고 3을 제곱근으로 표현해주면 9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루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쪽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5, 6, 7, 8이 돼서 동일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제는 예전에 1차 때도 봤던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루트 10이 무리수냐 유리수냐. 그 말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유리수가 뭐죠? 복습을 해봅시다. 유리수.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죠.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10이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 보면 되는데요. 분수로 나타내려면 유한소수여야 됩니다. 유한소수. 끝이 있는 소수. 그러면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이런 식으로 분수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루트 10은 유한소수가 아니죠.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10이 약 3. 얼마 이렇게 계속하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무리수를 봅시다. 무리수. 무리수는 뭐냐면 무한소수 중에서 무한소수가 두 가지가 있죠. 끝이 없이 계속 나가는 소수인데 순환, 어떤 숫자가 반복되면서 그 숫자가 계속 끝이 없이 반복되는 순환 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 순환이 아닌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소수를 둘로 나누면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이 아닌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가요? 그래서 얘는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유리수. 그 반복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99분의 혹은 9분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칠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됩니다. 그러면 순환이 아닌 무한소수가 바로 얘가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무리수. 그래서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가 아닌 거. 이게 바로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무리수. 그래서 얘는 바로 무리수가 되겠네요. 무리수. 알겠죠? 4번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자, 루트 1을 이 문제에서는 1.414라고 약속을 했죠. 실제 루트 2 값은 1.414 하고 계속 나가는 값이지만 이제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루트 5 값은 2.236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요거를 계산해봐라. 그럼 루트 2와 루트 5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하지 말고 이 식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분모의 유리화가 있죠. 원래 식에다가 지금 분모에 루트 5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루트 5를 곱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루트 5를 곱해줍니다. 원래 식하고 변함없이 같은 식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이어서 5가 되죠. 5분의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서 분배법칙을 써주면 10 곱하기 5니까 50이 되고요. 루트에 50이 되고 5 곱하기 5니까 근데 여기는 루트가 없고 있으니까 그냥 5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요거 정리할 수 있죠. 루트 50. 루트 50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25 곱하기 2가 되고 루트에 5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서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5 루트 2가 되네요. 5 루트 2. 그 다음 뒤에는 5 루트 5. 이렇게 되죠. 자, 보면 여기서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 약분해주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식이 아주 간단해졌죠. 이 간단해진 식에다가 이제 주어진 수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14 플러스 2.236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는 1.414 플러스 2.236이니까 0, 5, 6, 3.650이 된가요? 3.650 이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 소수점 아래에 있는 공 굳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65가 나오겠습니다. 3.65.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5번 문제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같이 해볼까요? 자, 분배법칙을 써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하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되겠네요. 루트 3분의 3인데 분자 분모의 루트 3분의 분자에도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 루트 12라는 것은 루트의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얼마가 됩니까? 이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죠. 2루트 3이 됩니다. 그쵸? 자, 한 번 더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는 2루트 3이 되고요. 나 마이너스 여기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의 제곱이 얘가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근하고 제곱이 없어져서 3이 되겠죠. 그래서 2, 3은 6이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 여기 부분 계산하면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3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요게 약분되죠. 약분. 그쵸? 따라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2 루트 3하고 마이너스 2 루트 3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6 플러스 3하고 3이 약분됐죠? 루트 3 이렇게 돼서 보기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제곱근의 계산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도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문제 안에서 규칙을 주고 있습니다. A 동그라미 B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A 빼기 1 곱하기 B 빼기 1 이런 규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라는 약속이 있고요. A 별 B라는 계산이 나오면 이것은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별 3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아니 1 동그라미 3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1 한 다음에 곱하기 3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0 곱하기 2가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1 별 3을 해보겠습니다. 자, 별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일단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1 이런 규칙에 따르면 되죠. 그러면 3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4가 되는 겁니다. 이 규칙은 이 문제 6번에서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요걸 계산하라 했는데 먼저 여기서부터 해야겠죠. 가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것과 8을 별해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두 개를 곱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8 한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8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루트 8이네요. 루트 8. 들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8이겠네요. 루트 8. 그러면 여기가 루트 8이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 한 번 더 할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1이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죠.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16이 4의 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루트 3 동그라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동그라미는 요런 규칙에 의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분배법칙에 의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보기에 보면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맞네요. 아까 여기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썼죠. 여기가 8이 아니라 루트 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 안에서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인수분해 문제네요.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통인수로 묶어라. 자, 이 식에서 지금 항이 두 개죠. 공통인수가 보입니까? 숫자 봅시다. 3 보니까 둘 다 3의 배수죠. 3이 공통인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x가 여기는 두 개 제곱이니까 x가 한 개니까 한 개가 공통이 되겠습니다. y는 한 개, y는 두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y가 한 개가 공통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항에서 3xy를 앞으로 빼내면 x만 남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가고요. 그 다음 9가 되려면 3, 3은 9가 돼야 되니까 3이 남고
x 나갔고 y 두 개 중에 하나가 나갔기 때문에 3y가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이 문제 보기 중에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8번은 2차 방정식 문제네요. 일단 보면 2차 방정식이 있죠. 자, 이거를 풀었을 때 두근이 뭡니까? x값 말하죠. x값이 이렇게 나오고 x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두근이 모두 정수랍니다. 정수. 자, 보면 이걸 인수분해 할 수가 없어요. a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 자, 6을 어떻게 쪼개냐? 1을 6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1에다 줘볼까요?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6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니까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둘 다 정수가 맞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값이 얼마겠어요? a값이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값이 이거 더한 값이 돼야 되니까 5가 돼야 되죠. 5. 그쵸? 맞죠? 6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5가 돼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5니까 a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x 1, 6인데 마이너스를 6에다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니까 x는 이게 0이면 x는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고 정답으로 해로 두 근으로 x 마이너스 6이 0이면 x는 6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근이 둘 다 정수가 맞네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죠?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a 값이 얼마가 될까요? a 값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요 마이너스 a 값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5니까 a 값은 5가 되겠죠. a 값은 5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x 6을 1, 6으로 쪼갤 수도 있지만 2, 3은 6도 되니까 2하고 3으로 분해를 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를 이쪽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겠죠. a값에 따라서.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x값은 2가 나올 수가 있고, 맞죠? 2 빼기 2가 0이니까. 그래서 x 더하기 3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3.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둘 다 정수 맞죠? 정수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경우가 나온다면 여기 마이너스 a 부분이 얼마가 나올까요? 이 계산에 의하면 두 개 더한 게 여기에 들어가니까 1이 되죠. 1x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이 경우에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x 인수분해 해봅시다. 2, 3.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2도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3쪽에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앞에 게 0일 수도 있고 뒤에 게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0이다를 풀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 마이너스 3은 0이다를 풀면 x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 다 정수가 맞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요 마이너스 ax 할 때 마이너스 a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요 두 개의 합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1이 되겠네요. 자, 6을 쪼갤 수 있는 방법이 1, 6에서 두 가지 나왔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6으로 혹은 1과 마이너스 6으로. 그 다음에
2, 3은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을 쪼개면 마이너스 2와 3으로 쪼갤 수 있고 2와 마이너스 3으로 쪼갤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6을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더 이상은 없죠.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1. 그래서 4번. 될 수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A 값이 2가 나올 수는 없겠네요. 이 경우에는. 이해됩니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네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이 있는데 세 변 사이들의 비를 말하죠. 자, x 플러스 y를 구하여라. 힌트로 주어진 게 64도. 그 다음 빗변이 10이다. 이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먼저 뭘 해볼까요? 사인의 64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인의 64도. 사인이니까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x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양변에 이렇게 10을 곱해줄 수 있죠.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10을 곱해준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10 곱하기 사인의 64도가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인의 64도. 자, 문제집에 보면 사인의 64도는 0.8988이라고 나와 있네요. 0.8988.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이니까 8.988이 되겠죠. 8.98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코사인 코사인 64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코사인 64도. 코사인의 정의가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에서 10분의 y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0분의 가 있기 때문에 y를 구해야 되니까 10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y를 먼저 써주면 y는 여기 약분되죠. 이렇게 10 곱하기 코사인 64도가 됩니다. 그럼 10 곱하기 코사인 64도는 문제에 나와 있네요. 0.4384라고 나와 있네요. 0.4384. 그러면 10을 곱했으니까 4.384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값, y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죠? 이거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2 하나 올라가고 7 하나 올라가고 3 하나 올라가고 13.372가 되네요. 13.372. 그러면 보기에 있으니까 네, 2번에 있네요. 2번.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족의 가족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5가족에. 그래서 n이 5죠. 예, 이 집단은 개수가 5개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분산. 자, 분산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됩니까? 일단 평균을 구해야죠. 평균.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 더하죠.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한 다음에 5개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더하면 10, 5니까 25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5가 되겠네요. 5. 이렇게 평균을 먼저 구해줍니다. 그 다음 뭘 구합니까?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 자,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5를 평균을 빼주면 되죠. 각각의 별량에서 5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편차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5 빼기 5니까 제로가 되고, 6 빼기 5니까 1이 되고, 7 빼기 5니까 2가 됩니다. 편차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는데 맞죠? 그 다음 뭘 구합니까? 편차의 제곱을 구하죠. 편차의 제곱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고, 0을 제곱하면 0이 되고, 1을 제곱하면 1이 되고,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맞죠? 그 다음 뭘 구합니까?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줍니다.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입니까? 5 더하기 5니까 10이 되네요. 10. 따라서 분산은 에서 구한 편차 제곱의 합 10을 몇으로 나누면 됩니까? n이 몇인가요? 5죠.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은
2가 됩니다. 2. 자, 여기서 더 나가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분산했다가 제곱근 루트를 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분산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네, 2번 2가 되겠습니다.